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 대종교와 단학회의 독립운동과 역사 강복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교, 사실은 많이 어떻게 보면은 알면서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모르는 게 바로 대종교의 독립운동, 역사 강복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합 나철 대종사가 독립운동의 대부, 그리고 대종교의 창시자죠. 그리고 대종교를 창시하기 이전에 이분들이 동지였어요. 기억을 해두시면 이기, 나철, 홍필주, 오기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중에서 이기와 나철, 나인영 선생을 보시면은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할 무렵에 항일운동을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이때 열심히 가열차게 독립운동을 하신 거죠. 나철, 오기호, 홍필주, 이기 선생이 독립을 보장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일본까지 가서 이게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을사오족을 처단하는 결사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1907년에 이렇게 조직을 했다가 발각이 되어서 전부 감옥을 가게 되죠. 감옥을 갔다가 고종 황제의 어떤 저기를 얻어가지고 다 이렇게 또 사면돼서 또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1909년이 되어서 이때 뭐냐면 1월 15일에 단군교를 개창을 하게 됩니다. 이걸 중광식이라고 다시 한번 연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 단군교에 어떤 신교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연다라고 해서 다시 광명을 찾는다라고 해서 중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철, 나인영 선생은 1909년 1월 15일에 서울에서 정훈모, 오기호, 이기 선생 등과 함께 단군교의 중광식을 열고 단군교를 열었는데, 이 단군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종교로 이때 바뀝니다. 왜 바뀌냐면 한일 강제병합이 일어나고 나서 더 이상은 단군교란 이름을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대종교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아까 보셨던 같이 이렇게 단군교를 열었던 정훈모 선생은 나는 단군교로 그대로 있겠다라고 해서 둘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단군교, 그리고 해외로 이렇게 나가서 만주로 나간 게 대종교,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간 것이 이렇게 본사, 대종교는 이렇게 있죠. 북도 본사, 서도 본사, 남도 본사, 동도 본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광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이 3.1운동 이후에 대한정의단으로 해서 항일 무장투쟁을 준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16년이 되자 이때 나철 선생이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고서 그때 자결을 하시게 되는데, 이 항해도 9월산 삼성사에서 환인, 환웅, 단군이 계신 이곳에서 묻혀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2대 교주인 김교원 선생이 또 이제 책을 내죠. 역사책을 냅니다. 신단실기라고 해서 신단실기, 신단민사라고 해서 단군, 그리고 그 이전에 신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시대를 갖다 복원하는 그런 역사서를 이렇게 쓰시게 되시는 거예요. 대종교 하면은 단군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를 가르치고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단체다. 종교로만 보시면 안 되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단군 중심의 어떤 독립운동 단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도 본사를 보면 임시정부의 주석을 하셨던 서고 이동영 선생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는 단군이다. 우리는 단군 왕검의 개국과 이어지는 전통을 이어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정신적 맥으로 삼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주축조를 놓았던 신규식 선생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이 대종교죠. 그래서 군인이었던 신규식 선생은 을사늑약에 분노하여 자신의 뜻을 보이려고 극단적인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3번 자결을 하세요. 결국에는 3번째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을사늑약에 분노하여 자결을 하다가 눈을 잃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끼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이 일어나자 이때 또 음독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행히 대종교의 지도자 나철 선생에게 발각되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상하이로 가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해에 가서 거기에서 뭐냐면은 상해 임시정부가 있기 전까지 상해 네트워크를 다 토대를 만든 것이 바로 신규식 선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13년에는 박달학원이라고 해서 박은식, 신채호 이런 분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런 우리 독립운동을 할 청년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식 선생이 바로 상해에서 한국국민대회를 개최해서 의회를 구성한 후에 독립을 선언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제안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의 터전을 잡은 것이 바로 이 신규식 선생이라는 겁니다. 이 신규식 선생님은
매일 아침마다 단군 할아버지 영정에 청수를 올려놓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독립투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우연히 나라를 구하겠다 해서 총 들고 하는 그런 투사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민족사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혼이라고 하는 1915년에 자신의 어떤 수필 같은 건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라의 역사를 잊었다고 하면 무슨 의미인가? 나라의 문헌은 곧 나라의 정신이다. 문헌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우리 국사에서 찾아야 되는데 슬프다. 우리 한국은 이제 다시는 역사가 있을 수 없으며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없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다. 있었던 것도 다 강탈해 갔잖아요. 아, 슬프다. 단군사, 단조사, 신지, 서운, 비기,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표온천사 이런 책들 다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발해사 밑에. 그 이름만 남았을 뿐 그 책은 얻어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통탄을 했던 그런 어떤 비장한 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책들 어디 있습니까? 바로 조선시대의 세조부터 성종까지 50년 동안에 우리 고유 사서들을 수거해 갔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표온천사, 삼성밀기 이런 책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그 책이 또 일본이 가져갔겠죠. 그런데 이 책에 이런 책들을 갖다가 모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하나의 책으로 묶어낸 분이 바로 태백일사, 조선 중기의 이맥 선생이죠. 이분이 태백일사를 이렇게 묶어내서 환단고기의 60%를 차지하는 책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이것이 합본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어디로 갔느냐? 이것이 하나로 합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1년에 환단고기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규식 선생의 어떤 그거를 사실은 1915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1911년에 30권이 나오면서 숨겨져 있었지만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고유의 사서는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뺏겨가니까 그걸 준비했고, 그게 또 100년이 지나서 20여 종의 그런 어떤 번역본, 역주본이 나오고, 그리고 대한사랑에서 주교재로 사용하는 우리 상생출판의 환단고기가 이런 여러 종류가 나오면서 환단고기가 완전히 이제 완역이 되어서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대종교의 동도본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도본사는 서일입니다. 서일 장군인데요. 그래서 동도본사는 바로 북로군정서가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로군정서. 그래서 서일, 김좌진, 이범석 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북간도죠. 북간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바로 대종교가 담당하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백포 서일 선생, 그리고 북로군정서의 병사들의 이렇게 모습입니다. 그리고 김좌진 장군이죠. 그래서 군정서는 서일이 통솔한 단체로서 대부분 단군교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 행동이 극히 흉포하여, 왜냐하면 이거 일제가 적은 거예요. 일제가 이렇게 보고서로 쓴 겁니다. 그들 행동이 극히 흉포하여 부단히 선내자에 의한 무력 침습을 용인하고 있다. 총재는 서일, 부총재는 한천묵, 사령관은 김좌진, 부사령관 김성. 이렇게 유사시에는 명령 1하에 동원 소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단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도 본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시영 선생이 있죠. 대종교 총본사에서 이제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환국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옆에가 대종교의 4대 종사인 윤세복, 그리고 그 옆에 이시영 선생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대종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책이 이제 이시영 선생이 만주에 있을 때 이런 책이 돌았습니다. 나중에 부총리까지 역임한 황연배라고 하는 중국인이 있었는데 뭐라고 썼냐면 1933년에 조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일본에 갔다 오더니 이상하게 일본이 왜곡해 놓은 걸 가지고 조선의 역사를 써놨습니다. 황연배라는 사람이. 그거에 분노해서 야, 이거 중국인들이 이거 읽고 안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감시만어라고 하는 이시영 선생도 감시만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황연배의 사관을 비판을 하면서 본론으로 우리 역사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이 바로 요임금들, 중국하고 똑같은 그 요임금 시기에 단군이 건국했고 배달민족, 우리는 배달민족이고 이런 시원을 다룬 그런 감시만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시영의 감시만어에서 천부경을 언급을 해요. 천부경 여기 써 있죠. 개연수 빨간색 천부경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천부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좀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시영의 감시 만어가 되어 있는데요. 이시영의 감시 만어.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단군교에서 보면 아까 단군교회는 정훈모가 단군교를 열었다고 했잖아요. 1913년에 천부경을 이미 언급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천부경이 그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환단고기 속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천부경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선시 선생이 대한사랑 세계환단학회 국제학술문화제 어제 발표를 한 내용이죠. 어제 발표한 내용에 보면 신교총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교총화 1893년. 이 신교총화도 굉장히 읽어볼만 합니다. 뭐 지금은 책이 없으니까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검색해서 다운받아가지고 신교총화를 읽어보시면 이 책에 보면은 그 뭐 두 명의 어떤 신선이 이때 되면 뭐 한 600살 되는 신선이 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삼합육 천부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대삼합육이라는 얘기는 신교총화에 나오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천부경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1893년에 이미 천부경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천부경 81자에 나오는 대삼합육이라고도 나온다라고 해서 물론 그분은 이제 이런 것들이 조합되어서 천부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걸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건대 천부경은 이때 있었다. 거기에서 어떤 용어를 좀 썼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교총화에는 1893년에 천부경 대삼합육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천부경이 이미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천부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현수 선생이 묘향산에서 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보내왔는데 그걸 1920년에 정신철학 통편에 전병훈 선생이 그 책을 쓰다가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불이 나게 집어넣어서 정신철학 통편을 냈습니다. 거기 보면 천부경이 있죠. 1920년대에도 100년 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천부경이 계속해서 우리 어떤 삶 속에 들어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신교총화를 보면 좀 전에 이런 내용이죠. 스승께서 말씀하시되 대황조이신 환웅께서 여기 대황조로 환웅이라고 했는데 단군인지 환웅인지 모르지만은 대황조인 환웅께서 천부경과 삼보고 삼일신고입니다. 천부경과 삼일신고. 그래서 정기신, 영신이란 신을 단련함이니 수양하는 사람들은 큰 두뇌가 되니 하루라도 쉬면은 아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천부경과 삼일신고 앞으로도 이게 대한사랑에서 천부경 강독이라든지 천부경 이제 많이 아시는 우리 그 대한사랑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천부경과 삼일신고 강독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천부경을 읽고 다녔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부경에 대한 예찬을 한 글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오동진 장군, 그리고 홍범도, 그리고 천마산대 최시흥 장군, 그리고 이덕수 선생, 이용담 선생, 단학회 전부 다 회장이시죠. 이용담까지. 그다음에 여운영, 그다음에 이유항, 이유립 선생의 사촌 형이죠. 그다음에 전봉천, 박노철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천부경에 대해서 예찬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록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 대종교의 그 무호 독립 선언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호 독립 선언서가 있는데 독립 선언서 중에서 제일 빨랐던 2월 1일에 나왔던 무호 독립 선언서가 있는데요. 대종교인들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단군 대왕조께서 상제 좌화사 우리의 기운을 명하시며 세계와 시대가 우리의 복리를 조하는도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군 대왕조라고 나오죠. 안창호 선생이 대종교는 아니고 기독교인이지만 그때는 어떤 종교의 어떤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냥 단군을 존숭하고 단군의 정신 아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때죠.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대황조의 높은 덕이라고 하는 노래에 가사를 지었습니다. 우리 대황조 단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서 나라집을 건설할 때 자손 우리에게 전하셨네. 거룩하다 의탕탕 대황조의 성덕 거룩하다. 이거를 5절까지 지으셨어요. 5절까지. 나중에 보시면은 굉장히 멋있는 그런 가사들입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과 함께 임시정부를 꾸려나갔던 박찬익 선생은 항상 단군 영정, 이게 단군 영정이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A4 용지 반장 정도 되는 그런 단군 영정을 항상 지니고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1917년엔 상해 대종교인들에게 복음용 단군 영정을 배포하여 개인적으로 쉽게 봉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때 대종교인이라면 모두가 다 이 단군 영정을 갖다가 집에다가 봉안을 해놓고 청수 떠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독립운동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단군 정신 하에서 그런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단군을 이렇게 모시고 단군을 실존 인물로서 우리의 어떤 국조로서 이렇게 모셨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인데요. 이거 역시 대한사랑 세계환단학회 이번에 둘째 날에 발표가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09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8종 가운데 그래도 절반은 단군 영정이 있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8종 중에 4종은 있었다. 근데 지금은 모두 삭제되었다. 지금은 모두 삭제되었다. 초등학교 모두 삭제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인물로 여겨져 왔던 단군 영정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점은 이제 학생들은 단군 영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게 되었다. 단군께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의 어떤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과 관련된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홍익인간, 단군 영정, 그리고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 이것이 전부 삭제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에서. 왜냐하면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있었다가. 이러한 행태는 단군을 부정하는 일부 역사학자와 일부 종교인들의 압력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번 2021년 6월 논문에 우장문 인하대 교수가 적고 그리고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교과서 이렇게는 알고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 숫자로 놓고 보니까 전부 없는 거예요. 홍익인간은 뭐 동아출판인가 딱 한 군데 있고 전부 없습니다. 단군 영정 전부 전무하고요. 참성단 사진도 있었다가 완벽하게 사라져버렸다. 누군가 단군 지우기를 하고 있다. 단군 조선을 없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2021년에 우리의 역사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강화도 마리산을 강화군청에서 닫아놨죠. 2년 전에 이런 철책 보이시나요? 철책이요. 철책으로 닫아놨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거기 기사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2년 전에 급히 복구해야 된다. 뭐 돌이 떨어져 나가고 해요. 급히 복구해야 된다. 근데 급히 복구가 2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게 급히 복구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더니 올해 10월에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열지 안 열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복구가 되면 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은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왜 2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교과서와 더불어서 보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음모론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단군조선 말살하기 아니냐. 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독립운동가들이 지키려고 했던 단군과 단군 정신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덕일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등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가라고도 누가 얘기를 하죠. 독립운동 역사가들이 우리 역사를 지켰지만 지금 그분들이 목숨으로 지킨 역사는 땅속 깊이 파묻힌 지 오래다. 그들이 파묻은 역사를 우리가 다시 파내어야 된다. 그게 바로 역사 강복입니다. 우리가 하는 역사 강복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 역사 왜곡이 그냥 가만히 유지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더 강화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간이 뭐 없으니까 빠르게 제가 10분, 15분 내에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종교의 3종사 아까 보셨던 나철 선생 그리고 김교헌 그리고 세 번째 서일, 이분 같은 경우 서일은 1919년에 김교헌 2대 교주가 이렇게 와서 이제는 당신이 받아야 될 때요 3대 교주가 되시오라고 했는데 5년 동안 내가 독립운동 더 항일 무제한 더 하고 일선에 나서고 나서 받겠소라고 하면서 거기서 그 항일 무쟁 항쟁 중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세 분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묘가 아직도 뭐 이렇게 만주 땅에 있다.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